안녕하세요. 가치투자자 상구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정책 관련해서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에 대해서 알아보고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 정말 어떤 것들을 잘못했는지 도대체 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작이라고 불리는지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조금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먼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완전한 실패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완전한 실패작이라는 것은 뭐냐? 정책 자체도 문제가 있고 시행 후의 결과도 완전히 망가졌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결과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죠? 얼마큼 어떻게 됐는지. 자, 윤석열 정부에서 어떻게 바꾸는지 하나씩 짚어보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주택 공급 분야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다 공급하겠다고 했으니까 넘어가고요.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아파트 리모델링 활성화 법안 마련. 아파트 리모델링 굉장히 좋은 겁니다. 집을 다시 리모델링해서 살기 좋은 집으로 바꾼다는 것인데 적극 장려를 해야죠. 그런데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는 막으면 막았지 허가 자체도 잘 안 내주고요. 전혀 활성화하는 정책을 하지 않았었죠. 필요합니다. 그리고 1기 신도시 5곳 용적률 상향의 동시 재건축. 이거 정말 완벽한 정책입니다. 재건축 필요하죠. 1기 신도시만큼 살기 좋은 인프라가 갖춰진 도시가 어디 있습니까? 재건축해서 용적률 높여서 사람들이 많이 살 수 있게끔 해야죠. 이거 왜 안 했습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기타 소규모 재건축, 재개발 등 활성화. 이게 핵심입니다. 재건축, 재개발이 물론 신도시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잘 살고 있는 도시에 노후화된 아파트들을 재건축하고 노후화된 빌라촌들 그런 곳들 재개발을 활성화시키는 게 굉장히 완벽한 정책인데 이거를 되게 죄악시하고 막아놨어요. 지금 은마아파트, 강남 은마아파트 대치동 재건축 안 되는 것만 봐도 얼마나 막고 있었는지 알 수가 있죠. 도대체 왜 막는 거야? 이유가 뭐야 도대체? 자, 규제 완화. 역세권 민간 재건축 용적률 500% 상향. 용적률을 무조건 높인다고 좋지는 않습니다. 용적률이 높아지면은 조금 닭장 아파트처럼 되죠. 하지만 모든 아파트의 용적률을 높인다는 것이 아니라 역세권. 여기서 말하는 역세권은 초초 역세권을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지하철을 끼고 있는 주상복합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해서만 용적률 500%까지 올려서 정말 직장인들이 교통이 정말 절실한 사람들이 거기에 살게 하겠다.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500%라는 것이 좀 많이 답답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조정이 필요할 수도 있으나 정책 자체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자, 핵심 나왔습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재건축 안전진단, 분양가 상한제, 기부 체납 등 재건축 재개발 관련 규제 완화 또는 폐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왜 환수합니까? 깡패입니까? 깡패세요? 아니, 자기네들 돈으로 자기네들이 건설사랑 협의해가지고 재건축 한다는데 법 지켜가면서 재건축 한다는데 초과이익을 왜 뺏어갑니까? 깡패입니까? 재건축 안전진단. 이것도 사실 안전진단은 필요하죠. 안전진단은 정말 필요하고 안전진단은 해야 합니다. 하지만 안전진단이라는 이런 정말 예쁜 이름을 빌미로 허가를 안 해주는 수단으로 쓰였다는 거죠. 현재까지는. 맞잖아. 정말 틀렸습니까? 전혀 안 틀렸죠? 그래서 이거는 재건축 허가를 내주지 않기 위한 수단으로 쓰는 게 아니라 정말 위험하다 싶으면 재건축 시켜줘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 분양가 상한제 좋습니다. 분양가를 맘대로 때리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건설사가 소비자들한테 폭리를 취하는 그런 수단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분양가 상한제는 너무하다. 상한제를 좀 높여야 한다. 예를 들어가지고 적어도 주변에 있는 구축 아파트 정도의 분양가는 하게끔 해줘야죠. 새 건데 10년, 20년, 30년짜리 아반떼 시세가 있는데 신형 아반떼를 만드는데 야 30년 된 아반떼보다 더 싸게 팔아. 싸게 분양가로 해. 뭔 말이에요 이게 도대체 뭔 말이에요. 제가 건설사 대변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정말 로또 분양 사행성만 부추기는 거고 맞잖아요. 거기 당첨된 사람들만 논하는 거지. 까놓고 말해서 양극화하는데 그게 양극화예요. 그게 양극화. 그 분양가 상한제로 당첨된 사람들 나중에 팔 수 있게 되면은 나는 분양가 상한제로 당첨됐으니까 싸게 팔게.
야, 나는 30%, 50% 싸게 샀으니까 시세보다 50% 할인! 이렇게 팝니까? 그 사람들 더 비싸게 팔아요. 에? 맞잖아. 그리고 기부 체납 등 재건축 재개발 관련 규제 완화 또는 폐지. 이것도 깡패요, 깡패. 깡패 짓이지만 그래도 어떤 공원 같은 거를 만들어라. 어떤 복지 뭐 이런 뭐 기관 뭐 예를 들어서 여기에 뭐 주민센터를 하나 만들고 싶은데 땅 좀만 달라. 요 정도 협의 정도는 괜찮은데 무슨 뭐 임대 비율을 높여가지고 소셜 믹스다 땡가 넣어라. 뭡니까? 소셜 믹스도 정말 잘못된 정책이에요. 박원순 정책인데 실패한 정책이죠. 소셜 믹스가 성공한 사례는 전 세계적으로 없습니다. 홍콩이야 워낙 집이 없으니까 그냥 때려 박아도 사는 거고 사람들은 다 자기 수준에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살고 싶어 합니다. 강제로 집어넣는다고 되는 게 아니야. 맞잖아. 내려가겠습니다. 민간 등록 임대사업자 규제 완화. 이거 필요합니다. 지금 아세요? 아파트는 민간 등록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못합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원래 할 수 있었는데 폐지시켰어요. 저도 이거 하고 싶어가지고 알아보고 있었는데 아파트는 안 된답니다. 아파트가 왜 안 되는 거야? 아파트 사서 매입해서 임대 주고 5% 미만으로 임대사업자는 제한 있잖아요. 올리는 것도. 싸게 임대해주면은 좋은 거잖아요. 좋은 건데 왜 좋은 걸 못하게 하는 거야? 왜? 왜 못하게 하는 거야? 이유를 이것도 전혀 1도 모르겠어요. 1도. 이거 지지하는 사람들도 이유 모를 거예요. 이유 모르고 그냥 그쪽에서 하니까 그냥 그쪽 지지자들이 그냥 옳소 소리치는 거예요. 이것도 쓸모없다. 괜히 아파트도 임대사업자 등록하게 해야 한다. 오히려 아파트를 더 살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그럼 더 수요도 많다, 오히려. 자, 그리고 세제 혜택 등 부여. 이것도 당연히 부여해야죠. 임대사업자가 임대료 상승 상한도 있고 여러 가지 착한 임대인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하는 사람들인데 세금 혜택이 없으면 누가 그거 합니까? 안 하죠. 그리고 아래로 내려가겠습니다. 생애 첫 주택 구매자 등에게 LTV 80%까지 완화, 지역별 LTV 비율 70%로 통합. LTV가 뭐냐? 담보 비율이에요.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KB 시세 아파트를 산다. 그러면 대출을 80%다. 그러면 88억까지 해주고 70%다. 그럼 7억까지 해주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뭐야? 뭐야? LTV 완전히 내려놨잖아요. 현금 부자들만 살 수 있게끔 해놨잖아요. 아니 아파트 당연히 대출 끼고 사는 사람들이 많은 거잖아요. 맞잖아. 잘못됐다. 자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15억 대출 봉쇄 해제, 갈아타기 들썩. 제가 어제 설명했던 기사죠. 바로 하잖아요. 윤석열은 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는데 15억 대출 봉쇄. 이것도 웃긴 거예요. 15억 이상 아파트는 담보가 더 강하고 담보물이 더 좋은 건데 은행 입장에서는 담보물이 오히려 좋은 것을 가져와서 대출을 해달라고 하면 하지 마라. 담보물이 오히려 안 좋은 15억 아래 매물들만 대출을 해주겠다. 이거 완전히 시장 경제를 모르는 거예요. 정말 모르는 거고 말도 안 되는 정책인데 이거 봉쇄 해제되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DSR이 지금 문제가 좀 되는데 이게 뭐냐면은 뭐 소득 수준에 따라서 대출 총량을 제한하겠다 뭐 그런 내용인데 기사의 워딩을 좀 보겠습니다. 고소득 일부만 혜택. 자, 이 워딩이 뭡니까? DSR 이거 조정하거나 폐지해라. 언론에서 지금 워딩으로 압박하고 있어요. 이거 정부랑 발 맞춰 가겠다는 겁니다. 정부랑 언론이 발 맞춰서 가겠다는 거고 이거는 당연히 새 정부가 들어서면 당연히 힘이 세기 때문에 새 정부 정책을 밀어줄 수밖에 없어요. 언론사들도. DSR도 결국 완화될 거라고 봅니다. 임대차 보호법상 계약갱신 청구권 폐지 혹은 전면 재검토. 악법이죠. 임대차 3법이라고 불리는 천하의 악법이 이번 문재인 정부에서 통과가 됐죠. 2년 살고 계약갱신 청구하면 무조건 임대료도 5%밖에 못 올리고 4년 살게 해준다. 4년까지 2년 플러스 2년. 원 플러스 원도 아니고 이게 뭐야. 아니 그럴 거면 아예 그냥 법 개정해서 처음부터 그냥 4년으로 박아버리던가. 애매하게 2 플러스 2 뭐예요. 그것 때문에 지금 전세 시장 망가져가지고 가격 아주 망가진 거 아닙니까? 아니 없애고 그냥 2년도 행복하게 잘 살아요 사람들. 행복하게 잘 살고요. 전세금 올려주면 되고 에? 행복하게 잘 산다고요 사람들 2년도. 아 그냥 아싸리 그러면 전세 10년 때리든가. 2 플러스 2가 뭐야. 다음 종합부동산세 폐지 후 장기적으로 재산세와 통합. 핵심입니다. 핵심. 종합부동산세는 뭐냐? 이름만 종합부동산 세금이고 세금이 아니라 벌금으로 바꿔야 돼요. 종합부동산 벌금.
비싼 주택을 가지고 있는 게 죄입니까? 왜 벌금처럼 그렇게 비싼 돈을 내야 하는 거죠? 그리고 더 웃긴 게 이게 다주택자는 기준도 달라져요. 2억짜리 아파트를 10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봅시다. 2 곱하기 10. 20억이죠. 20억짜리 아파트를 한 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누가 더 부자입니까? 똑같죠? 똑같잖아요. 근데 세금은 여기가 엄청나게 더, 세금은 이쪽이 훨씬, 10채 갖고 있는 사람이 훨씬 징벌적으로 세금을 추징당한다니까요? 이게 벌금이에요, 벌금 완전히. 아니, 똑같이 취급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똑같이. 풍량으로 맞춰야지, 이거를 왜 숫자로 맞추는 거야? 자,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이 종합부동산세 폐지는 이게 빨리 돼야 돼요. 재산세랑 빨리 통합해야 돼요. 이거 이중과세입니다. 지금 종합부동산세 내는 거 재산해보면은, 뭐 이중과세라 해가지고 재산세를 빼주는데 일부를 그럴 필요가 뭐 있어요. 재산세랑 그냥 통합 때리면 되는 건데. 맞잖아. 완전히 악법입니다. 완전히 악법. 진짜 종합부동산세 이거는 노무현이 만든 건데 완전한 악법 중에 악법. 상악법이에요. 상악법. 자, 넘어가겠습니다. 공시가 2020년도 수준으로 조정, 보유세이나 양도세 중과 2년 유예, 취득세이나 거래세이나. 당연히 필요하죠. 공시가는 말도 안 돼요. 세율은 그대로여도 세금이 늘어나게 되는 건데, 그러면 세금 비율을 높인 거랑 완전히 똑같잖아요. 왜 마음대로 세금을 올립니까? 잘 살고 있는 사람들? 보유세이나. 아니, 보유하고 있는 게 죄입니까? 그리고 양도세 중과 2년 유예. 이거는 필요합니다. 근데 이게 지금 1년 유예로 시행을 한다고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자, 양도세 중과 4월부터 1년 배제, 안 하면 세정부서 즉각 시행.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거 1년 배제가요, 결국은 2년을 할 것 같아요. 이건 제 생각이에요. 일단 1년 배제라고 말을 해서 다주택자들을 빠르게 시장에 매물을 내놓게 해서 안정화를 시키고 1년이 끝날 때쯤에 1년 추가 연장을 해주는 방법으로 하지 않을까. 이거는 저만의 생각이고 제 예상입니다. 아닐 수도 있고요. 필요합니다. 이게 정말 필요한 거고, 양도세 중과 이것도 완전 악법 중에 악법이에요. 사실상 이건 없어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주택을 여러 개 갖고 있다고 해서 왜 중과를 합니까? 양도세를? 아니, 이해가 안 돼요. 주택을 여러 채 갖고 있으면 임대도 주고 잘 임대인이 행복하게 살게끔 해주는 건데 왜 세금을 그렇게 팔 때 많이 때리냐 이거죠. 내비두세요. 시장에 그냥 내비뒀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취득세나 거래세나 이거 정말 필요합니다. 취득세를 다주택자 중과세를 때리는데 정말 징벌적으로 때립니다. 8%, 12%. 예를 들어 10억짜리 집을 사면은 세금이 1억 2천, 세금이 8천 이렇게 나와요. 2주택, 3주택 되면. 아니, 모든 지역을 거의 대부분 전국을 다 규제지역으로 묶어놔 놓고 깡패 아니면은 이게 뭐 말이나 됩니까? 취득세 당연히 인하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래세도 인하해야죠. 시장 경제에 맡겨놓고 세금은 최대한 적게 걷는 게 전 좋다고 생각합니다. 주거복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주거급여 대상 중위소득 50%까지 확대. 당연히 해야죠. 중위소득 이거 되게 애매합니다. 금수저 월급 작은 사람이 흑수저 월급 많은 사람들보다 혜택이 많아요. 이거는 좀 잘못됐어요. 해줄 거면은 차라리 다 해주던가 뭐 그렇게 해야 할 것 같고요. 양질의 공공임대주택 50만 가구 공급. 많이 공급하세요. 근데 섞지 마세요, 제발. 아니면 민영단지랑 섞어요, 자꾸. 신혼부부 청년대상 전월세 보증금 저리 융자 지원. 해야죠. 이렇게 취약계층은 지원을 최대한 해주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적극 지원했으면 좋겠습니다. 공공택지 민간 임대택지 별도 지정 공급. 당연하죠. 민간 사업자들도 사업을 하게끔 해야죠. 왜 민간 건설사들이 못 올리게 만드세요? 공공주택이 다 좋지가 않아요. 단지를 만들 때 고급화도 안 되고, 그냥 필요한 것만 만들잖아요. 근데 아파트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커뮤니티 시설이라든지, 뭐 조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공공단지들은 그냥 최소한의 삶에 필요한 것만 딱 만들고 끝내요. 아무튼,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부동산 공약 주요 내용을 보니까 사이다를 먹은 것처럼 가슴이 뻥 뚫리는 그런 느낌입니다. 빨리 시행을 해주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새 정부에서는 차별 없는 자유시장 경제를 존중하는 그런 정부가 되어서 우리 코인 하시는 분들, 주식 하시는 분들 모두 피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다시 만나요.
Walking alone, the streets are empty. The only thing I can see is my own silhouette. I'm getting stronger, step by step.